그러나 검찰에 투신하여 현실을 접해본 후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 겉으로는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인사를 집행할 것처럼 보이는 조직 내에도 학맥, 인맥, 심지어는 정치적인 요소까지 가미될 줄이야. 심지어 자신을 뒷배로 돌봐줄 정치인까지 있어야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에 원영은 낙담했다. 지방대학을 겨우 졸업한 자신의 학력은 너무 초라했다. 조직의 어느 곳을 둘러봐도 동민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다. 갑자기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원영은 절망했다. 그때 장인이 솔솔 던져준 정치에 의해 도전 근유는 원영에게 봄바람과도 같은 열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래, 정치라면 그런 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자신보다 먼저 치고 올라간 고시 동기생들에게 하루아침에 보기 좋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라는 곳의 생리는 잘 모르지만 한동안 지구당 위원장까지 지내며 그곳에 몸담았던 장인 어른을 통해 남들보다 발빠르게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조직 문제는 그동안 장인 어른이 닦아놓은 곳에서 도전하면 장인이 적극 도와준다고 하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의 정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직장에서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등에 서서히 자신의 위치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알리는 포석은 정치인으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면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일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여 당선 가능한 지역에 낙점을 받는다면 그렇게 고민할 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구의 공천이라는 것이 당선 가능성, 지역 공헌도, 조직 장력 등 모든 부분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아직은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점은 알고 있다. 사실 장인 어른의 정치적인 입지는 지역적인 조직 장악력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댈 만한 것이 못 되었다. 그래서라도 앞으로는 지역에서 형식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요란스럽게 드러나게 할 필요도 있고 청년의 가입 등 지역단체 가입을 통한 얼굴 알리기 등 전초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원영은 일단 유학을 다녀오면 바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다. 원영이 그런 흐뭇한 상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 그래요. 정말 잘 되었네요. 무엇보다 주성이가 최고로 좋아하겠네요. 걘 저번에 유학 가는 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 보류되자 얼마나 낙담했다고요. 요즘 학교에서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겉돌고 있나 봐요. 그럼 이따 봐요. 참 오늘은 축가주라도 한잔하게 일찍 들어오세요. 저녁을 맛있게 해놓을 테니. 재진은 유학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함부로 계획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절실히 느꼈던 요즘이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나면 당장의 결말을 봐야 속이 풀리는 급한 성격인 그녀로서는 보류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낙담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울며 불며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곤 했다.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득하며 살아왔다. 그런 버릇은 학창 시절까지 이어졌고 아무런 아쉬움 따윈 느껴보지 못하고 여태껏 살아온 편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때만 선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법이다. 그녀는 첫사랑과 깨지면서 그때서야 그런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만 보더라도 그녀 자신은 내 삶은 순탄하고 비교적 유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첫사랑과의 실패를 겪을 때는 엄청난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그녀는 그 일을 겪은 후론 세상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시로 안에서 길러진 콩나물처럼 온갖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던 그녀가 가정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원영을 배우자로 선택한 일도 그녀의 생각이 많이 개선된 연장선상의 것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다. 사실 대학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외모나 그 무엇으로 따져도 원영 같은 남자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고 한때나마 곡절을 겪고 나니 부쩍 성숙해져 버려 자신이 스스로도 애어른이 되었다 착각할 정도로 철이 들어 버렸다.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와는 절대 연관시키고 싶지 않다. 수술해서 쾌유된다면 그건 어머니가 운이 좋아 그런 것이고 또 결과가 시원찮아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것도 그녀의 복일 것이다. 자신이 나선다고 상황이 달라질 일도 아니다. 어쩌면 그때 남편 원영이 했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노인들이 수술을 받다가 아니면 수술 후에 사망하는 일들을 자신도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수술까지 해서 병원에만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일이 뭐가 좋은 일인가? 헌데 어머니의 수술이 결국 결정되고 유학을 떠난 뒤에 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조금 난처하더라도 과감히 떠날 것이다. 사실 신경을 쓸 만큼 눈치를 볼 사람도 없다. 사람 좋은 시동생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다. 시 외삼촌 등 일부 시가 쪽 친척들이야 신경이야 쓰이겠지만 결국은 남 같은 존재이니 무시하면 그만일 것이다. 어머니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지극한 효성이 있는 시동생만 있으면 일당백이 아니겠는가. 정신이 멀쩡할 때도 별로 잘 대해주지 않았던 자신이 옆에서 거둔다고 상황이 좋아질 일이야 없을 것이다. 재질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32. 민근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도 전날 선을 봤던 김미영이라는 아가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종수행이 성격이 좋다고 강조한 부분에서 힌트를 얻긴 하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수수한 용모를 가진 아가씨였다. 국가공무원이라 발령을 이곳저곳 먼데로 발령을 받기도 하겠네요. 한참 무슨 내용의 이야기 끝에 미영은 불쑥 그 말을 꺼냈다. 역시 공무원 아니랄까봐 정보 문제가 가장 관심 있는 모양이었다. 1.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지방청 소속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그 지방청에 소속된 지역에 있는 관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부산이나 강주로 발령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영 씨는 시청에 다닌다니 먼 곳에 이사 다닐 염려는 없겠어요. 그렇죠. 대개 시청 내에서 부서를 옮겨 다니거나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시 안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직 공무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강공서가 강력시 정도의 시 말고는 보통 2개 시를 묶어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아 발령만 났다 하면 최소한 다른 시로 옮겨 다녀야 하고 가끔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강주에서 전남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어떨 땐 출퇴근 시간을 합쳐 최소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분은 2년간 근무하다 어쨌든 옮기면 된다지만 저희는 어떨 땐 20년 이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시에서 근무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거의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더라도 살아야 되니 사표도 쓸 수 없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어쨌든 2년간 같이 근무하면 대개가 헤어지죠. 물론 몇 년 후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보면
직장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럼요. 세상 일에 공짜가 없다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호호.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